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한옌페이라는 여성입니다. 1983년 중국 라오닝성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쁘죠? 커가면서 이뻐진 게 아닌 어릴 때부터 모태 미녀였대요. 거기다 이쁜데 성격도 좋아. 어릴 적 그녀의 집안 형편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외동딸이었어요. 말 다 했죠. 우리 딸이 원하는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어릴 적 그녀는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꿈 역시 가수였죠. 부모님은 그녀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노래 학원에 보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간혹 싸가지 없이 크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다행히도 이때 그녀는요, 그런 대바라진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더 너무 감사해. 부모님이 날 생각해주는 것만큼이나 그녀 역시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학업이 바빠지면서 그녀 노래 포기하고 공부에 전력을 쏟습니다. 그렇게 한 대학에 입학,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깁니다. 사귀다 못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요.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한 회사의 회계사로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에 취업한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었고 일도 할만해.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그녀 인생 크게 굴곡이 없어요. 유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 남자친구 만나 결혼까지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고 부모님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되게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나 사람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행복하면 동시에 약간 긴장도 해야 돼요. 곧 불행이 온다는 얘기니까. 결혼 후 1년 만에 불행은 찾아옵니다. 이 남편 새끼가 바람난 거예요. 날 제일 사랑한다며 이 새끼야. 곳에 다 사랑했냐? 딴 년한테 마음 간 놈과 어떻게 삽니까? 바로 결혼 1년 만에 이혼합니다. 이혼 후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문제가 터집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사기당했어.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큰 빚까지 지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요, 그냥 작은 회사의 회계사였어요. 월급이 적은데. 이때 우리 부모님을 딱 쳐다봤더니 엄마야,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이렇게 늙었어? 자연스럽게 집안의 기둥이 본인이 된 겁니다. 본인이. 급속도로 집안 상황 나빠지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녀는요,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일을 늘려 해도 집안의 막대한 빚에 비하면 이건 뭐 그냥 손톱에 떼고 세 발의 피야. 집안의 빚을 갚고 싶어 하던 한옌페이는 우연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 알게 됩니다. 제가 앞서 한옌페이 어릴 때 가수 되려고 노래학원에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가수가 꿈이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가수를 모집하고 있다고. 대우가 좋대. 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다. 한옌페이는요,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노래도 나 뭐 꽤 하는데? 만약 내가 싱가포르에서 가수가 된다? 우리 집안의 빚? 이까짓 거 금방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그녀의 생각에 대해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연예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쪽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아. 말도 안 되게 더럽다는 말도 있고 정말 자기 관리하며 모든 게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싱가포르야? 타국으로 가는 것도 엄마 아빠는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버린 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부모님이 직접 그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2009년 5월 22일 한앤페이가 라오닝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부모님은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본 딸의 모습이 평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가수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녀. 그런데 현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가수 만들어준다는 회사로 갔어요. 갔더니 여기 연예기획사 맞아? 너무 후지고 직원도 거의 없고 뭔가 좀 느낌이 그러면 바로 나왔어야지. 그럼 괜찮았지. 문제는 이상하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그 직원의 입 바른 소리에 넘어간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6개월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어. 사인하고 보니 계약을 위반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네. 사인하고 나서부터 이 회사의 행동은요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여기 연예기획사가 아니라는 걸. 한앤페이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약도 처음이었고 위약금? 그게 뭔데? 그 위약금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집 빚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어떡하지? 딱 6개월만 참아보자. 이 회사가요 그녀를 가수로 만들어주긴 했어요. 무슨 가수?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그녀는요 거기 상주 가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 노래만 하면 양반이지 노래만 시켰겠습니까? 손님이랑 같이 앉아 술도 마시고 어느 정도 스킨십도 하고 하란 말이야. 낯선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한앤페이는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을 하긴 하잖아요. 그럼 돈이라도 제때 주든가. 이 사기회사 돈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럴 때면 밥까지 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노래 실력과 미모가 정말 출중했던 것 같긴 해요. 보석은 어디 가도 튀고 빛난다고 하죠. 그 노래방에서 거의 에이스가 된 거예요. 그녀의 노래 듣겠다고 노래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인기, 팬덤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황용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싱가포르 현지인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어요. 외모도 아주 잘생긴 건 아니어도 나쁘지 않아. 매일 밤 한앤페이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는 무대 아래에 앉아 노래 부르는 그녀를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은 한앤페이가 노래 끝나면 내려와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술 따르게 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녀가 술을 따라 주려고 하면 됐다고. 자기가 뺏어서 자기 술 자기가 따르고 노래 잘 들었다고 하면서 팁만 주고 가는 거예요. 와 호감이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그녀가 반년간의 근로계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평소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그는요.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와 만나 놀아요. 이러니 그녀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른 것 같아. 이 둘 얼마 안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26살이었어요. 그녀는 이 사실을 중국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 소식에 가족들 너무 축하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11월 7일 이날은요 한앤페이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기까지 딱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내일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다 오려고. 나 이제 곧 계약 만료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나 이거 딱 끝나면 바로 집으로 날아갈게. 이미 귀국 비행기 표도 다 예약해놨어. 이때 엄마는요. 아 알겠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네 몸 잘 돌봐라. 아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화를 딱 끊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그날 밤 엄마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에 우리 딸이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엄마, 나 좀 꺼내줘.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어떤 건물 6층에 갇혀있어. 여기 건물에 회전 계단이 있어.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엄마. 주변은요 온통 껌껌했어요.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딸이 울부짖는 소리만. 놀란 엄마는요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자마자 바로 딸한테 전화했죠. 그런데 딸이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에 엄마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는 시간이 늦었다 보니 자거나 그리고 남자친구랑 놀러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느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날 이 이상한 꿈을 또 꿨다는 겁니다. 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이게 실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진짜래요. 또 꿈에 한앤페이 목소리가 들려. 엄마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제발 도와줘. 나 여기 6층에 갇혀있어. 여기 회전 계단이 있어. 제발 나 좀 찾아줘. 와, 이런 꿈을 연달아 몇 번을 꾸는 건 이상하잖아요. 엄청 찜찜하죠. 이때 엄마는요 남편에게 이 꿈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친척 한앤페이의 이모에게 부탁을 해요.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내 딸이 괜찮은 건지 확인 좀 해달라고. 이에 이모는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니까 11월 15일에 그녀가 일했던 술집 노래방을 찾아가요. 그런데 웬걸 노래방에서 하는 소리가 한앤페이가 11월 9일부터 안 나왔다고. 놀란 이모는요 바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꿈이 아니었던 거야? 한앤페이 마지막 엄마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친구 황용순과 놀러 갔다 온다고 했죠. 경찰은요 바로 이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바로 이 남자친구 황용순 집을 찾아가는데 웬걸? 경찰이 황용순 집에 딱 갔더니 뭐야 이 새끼, 이미 결혼해서 아이의 와이프까지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때 황용순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와이프도 어디 갔는지 모른대. 와, 그러니까 유부남이었던 거죠. 딱 그려지는 건 이놈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나다가 그날 같이 놀러 간 거죠. 거기서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한앤페이가 본처한테 말하네 마네 헤어지네 마네 싸운 거지. 그 과정에서 그녀를 죽였네. 그리고 유기하고 도망갔네. 경찰도 가족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며칠 후 한앤페이가 남자친구와 놀러 간다고 했었던 그 지역 근처에서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누구 시신? 한앤페이가 아닌 남자친구 황용순의 시신이.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요? 남자친구는 죽은 채 발견됐고 여자친구인 한앤페이는 실종. 발견 당시 황용수는 알몸에 검정색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뚜렷한 외상은 없었어요. 결론은 황용순 비자연적 사망 사건으로 처리돼요. 끝! 와, 뭐지? 경찰은 빨리 한앤페이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요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비행기 값이 한두 푼이냐고. 그리고 가면 자고 해야 되는데 그 호텔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건 뭐 공짜입니까? 못해도 몇백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있냐고. 우리한테 있는 건 엄청 많은 빚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딸이 지금 실종됐다고 하는데도 현실에 부딪혀 섣불리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은 연이어 발생합니다. 딸이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이 어머니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에 걸린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인 것 같고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한스럽고 병이 더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입원은 공짜로 합니까? 이 상황에서 15,000위안의 병원비까지 밀려버립니다.
하나로 약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엄마는요, 목욕탕 매표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경찰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는 것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야. 이 엄마는요, 이상한 꿈을 꿨었잖아요. 이게 계속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현실에 부딪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안 되겠거든. 결론은 친척들, 친구들에게 돈을 막 빌려서 비행기표를 끊어 엄마만 싱가포르로 날아옵니다. 거기 경찰에 자신이 꿨던 꿈을 바로 알려줘요. 내가 직접 꿈에서 우리 딸이 말했던 그 건물을 찾아보겠다. 2009년 12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요, 짐만 내려놓고 친척과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딸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사진이 인쇄된 팻말을 들고 목에 메고 딸이 출퇴근하는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본 적 없냐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동행하에 그녀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을 돕는 조직인 범죄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산시켰어요. 이 외에도 엄마는요, 꿈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꿈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꿈속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딸이 했던 말을 잊어버릴까봐 적어놔요. 그녀는요, 꿈속에서 딸이 말한 그 건물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경찰에게 명확히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꿈 장면들이 너무 흐릿해서 건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도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펑펑 울면서 제발 생각하라고, 생각해내라고 머리 막 치면서 어떻게든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진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시간이 더 흘러 12월 29일 싱가포르의 한 지역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와, 이때 엄마 아빠 가슴이요, 철렁 내려앉았대요. 경찰 말로는 이 피해자가 한앤페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셔서 시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절망에 빠진 채 시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신이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물품을 보고 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이 아니야. 이 시신 우리 딸 아닌 것 같아요. DNA 검사 결과 또한 한앤페이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이 순간 엄마 아빠는요,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도 이게 참 어딘가에 살아있을 확률이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얼마 뒤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에요. 만료 전에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와, 나 아직 우리 딸 못 찾았는데 여기서 할 일이 태산인데. 엄마는 경찰한테 꿈속에서 우리 딸이 분명히 회전 계단이 있는 건물 6층에 갇혀 있다고 했다. 딸이 살던 곳이나 딸이 일하던 술집이나 딸이 놀러 간다고 했던 그 지역이나 남자친구 시신이 나온 그 부근, 이쪽에 회전 계단이 있는 6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지 제발 찾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그 사건 지역 근처부터 모든 건물을 다 찾아봤죠. 그런데 꿈속에서 딸이 말했다는 그런 건물은 없어. 그럼 그냥 진짜 꿈일 뿐인 건가? 그냥 다 허상, 환상일 뿐인가? 내 딸 진짜 6층 건물에 있는 거 아닌가? 비자가 만료되기 전날 엄마는 짐을 정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요, 밤이 되면 딸이 실종된 모든 세부 사항들을 반복해 떠올리며 그 속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없죠. 꿈속에서 엄마는 딸이 건물 6층에 갇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절했어요.
꿈속에서 엄마는요, 펑펑 울면서 딸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은 허무했고 남는 것은 딸이 사라진 고통과 절망뿐이었죠.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넨페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 아무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덩달아 황영순의 사망도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대박인 게요. 황영순의 사망 원인조차도 경찰이 안 밝혔대요. 그냥 시신 나오고 끝낸 거예요. 이상하죠? 그녀가 엄마 꿈에 나와 얘기했던 회전 계단이 있는 6층 건물. 이 건물도 못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이 회사가 얽혀있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요. 애초에 사기쳐가지고 불법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그 계약이 만료되면 자기들 딴에는 이 여자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료되기 직전에 죽인 거지. 황영수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어영부영 같이 죽인 거 아닌가.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사들을 봐주는 큰 무언가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경찰이 이 회사를 조사 안 해봤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신빙성 하나 없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외동딸이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시신마저도 못 찾았어. 언젠가 하넨페이의 행방이 밝혀져 이 긴 기다림이 답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